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7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0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무술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월령은 술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에 앞서서 이런 것도 저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이런 거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가 신축일주인데 연주가 또 신축년이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게 길할까요? 흉할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연주하고 일주가 같다라고 해서 나쁘다 내지는 연주와 일주가 같으니까 좋다 이런 것보다는 역시나 어떤 것이 중요하다, 전체 사주의 짜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연주가 일주가 같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축일인데 대운이 대운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축일인데 세운에서 세운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일주가 이렇게 같으면 뭐 어떤 경우는 좀 반음이라고 하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반음이 돼서 나쁘다, 복음이 돼서 나쁘다 이런 개념도 역시나 전 의미가 없고요. 같은 글자가 온다 하더라도 그 쓰임이 들어오는 글자 신축일에 뭐 예를 들어서 신축 대운이나 신축 세운이 온다 하더라도 천간으로 들어오는 비견이 신금하고 지지로 들어오는 인성이 축토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쓰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좋은 것이고, 나한테 쓰임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용도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축 일인데 사주가 화가 왕한 상태에서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축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토가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지만은 오늘같이 토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 신축 대운이라든가 신축 세운이 왔을 때는 토가 더 가중되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명식도 마찬가지예요. 신축하고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길하다 나쁘다 이거는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길흉을 논하기보다는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쁘다 내지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신축 두 개가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의 명식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신금이 되겠죠.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데 이것은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부를 때는 신금 이렇게 부르게 되고 신금을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운금이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같은 오행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하죠. 무쇠 같은 거. 근데 쇠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강철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은 같은 그런 귀금속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구분하게 되면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그 성질이 조금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인데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이라고 했죠. 그야말로 강철 같은 개념, 무쇠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굉장히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한 원철이죠.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그냥 순수한 그런 불순물도 좀 섞여져 있는 그런 원철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음화와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정제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생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화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로서 경금을 도세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술월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를 쓰기보다는 임수 간목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쓰기보다는 화를 쓰는 것이,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이 보다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배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고요. 보석과도 같다. 결혼 반지와 같고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렌즈 뭐 이런 것들도 다 신금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 여러분 안경을 컨택트 렌즈를 갖다가 화로서 단련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렌즈 다 버리고요. 불에 달고 렌즈를 눈에다 잘못 꼈다가는 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은 정화를 쓰고 경우에 따른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 가지고는 화를 쓰는 것, 조후라고 하는 어떤 차가운
날씨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조우의 관점에서 활을 쓸 수는 있을지언정 신금 자체를 단련하는 용도로 활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의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신금이 신유월에 태어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유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정화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정화를 쓰는 경우에는 일간 신금을 단련하기보다는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경금을 제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지, 신금은 어떤 경우에도 신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이라기보다는 도세주옥이라고 해서 신금 자체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임수를 보게 되면 아주 깨끗한 물로 신금을 반짝반짝해주게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거, 임수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금수는 뭘 좋아한다? 금은 깨끗하고 물은 맑은 것을 좋아한다. 금백, 수청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반대로 토가 많아진 것, 인성인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신금이 오금되죠. 금이 더럽혀질 수도 있겠고, 또 심한 경우에는 토다 매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는 일간이 약했을 때도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토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해야지만 신금이 오금이 되거나 매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신금을 인간으로 했을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 신금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는 것인데, 이 위치가 되죠. 여기에 있는 글자가 지금은 술이라고 써 있지만 이것이 뭐 신일 수도 있고 유일 수도 있고 인일 수도 있고 목일 수도 있고 해자, 축, 임묘진, 사오미 중에서 뭐 하나일 수 있겠지만은,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뭐 어떤 개념, 왕세의 지대한 왕세의 개념하고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중화가 중요한데, 사주의 중화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중화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월 중에 하나입니다. 4계절이 아니라 4계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4계월은 진월, 그 다음에 지금 봤던 어떤 거, 술월, 그죠? 지금이 이제 술월이 되는 것이죠. 술월이 그 다음에 진월 했고요. 그 다음에 축월, 그 다음에 미월이 모두 4계월인데, 이 4계월은 모두 어떤 오행?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진월에 태어나도 인성인 토가 왕할 때, 술월도 인성이 토가 왕할 때, 그 다음에 축월에 태어나도 신금이 토가 왕할 때, 그 다음에 미월에 태어나도 토가 왕할 때, 인성인 토가 왕할 때 태어나는데, 진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면서 이 두 가지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술월과 미는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건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습토는 생금할 수 있지만은 건토는 생금할 수 없습니다. 술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없지만 통근은 가능하죠. 통근.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토 자체가 정인이긴 하겠지만은 신금을 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무정한 인성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진술중묘월은 다 토가 왕하기 때문에 자칫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신금이 오금된다 내지는 매금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진술중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토가 많아지느냐를 굉장히 유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진술충묘에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거나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기토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오금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매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좋지 않지만 오금보다는 매금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기토도 마찬가지로 무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진술충묘월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이거는 뭐
막아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거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진술충미월의 술월은 뭐예요?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가 되죠. 환절기. 그래서 기후 자체가 어떠냐면 환절기가 되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차갑고 그 다음에 술토는 마른 땅이라고 했죠. 건조한 그러한 날씨의 기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술월하고 진월하고는 다른 것이 뭐냐면, 진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기후 자체가 차갑지 않죠. 이 정도는, 진월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온도가 따뜻하면서 진토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습토가 일간 신금을 생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지만, 술월은 비록 통근한다 하더라도 술토와 신금 자체를 생할 수 없고 기운 자체가 차갑고 건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술월은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같이 있어줘야 되죠. 물임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임수가 있게 되면 신금을 뭐한다?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간목을 생조할 수도 있겠고, 술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마른 땅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토 투출하게 되면, 기토 투출하게 되면 간목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천간으로 무기토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간목이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보험된다는 생각에서, 원국에 술토가 있고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없다 하더라도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무토기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간목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반드시 있어줘야 할 것은 임수 있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임수, 선우는 뭐가 있든 상관이 없겠지만은 간목, 임수 내지는 임수, 간목으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주의 배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신금, 즉 음금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신금, 술월생이 되는데,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음금이 되겠고요. 음금이 월지,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음대, 그 다음에 양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극수도 하지만 토생금이죠. 그래서 일간인 금의 입장에서 술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되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음, 음대양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양, 예를 들어서 무토가 경금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양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편인,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격? 편인격이다라고 했죠. 오늘은 정인격이 되겠죠. 그리고 월간에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봉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적인 정인격이 되는데, 중요한 것, 술월은 신금이 뭘 두려워한다? 매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월간에 신금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정인이라서 좋은 것이 절대 아니고요. 신금이 매금되는 것이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신금이다.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데,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토가 더 많아지게 되겠고, 일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다시 또 축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토가 굉장히 왕한 것이고, 이거는 10중 8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0개 중에서 9, 8이라는 뜻이죠. 10중 8구죠. 10중 8구, 10중에서 8구, 그러니까 80% 내지는 90%는 뭐다? 토후매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 토다매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금 자체가 매금이 되어 있고요. 연간에 신금이 있다 손치더라도 똑같이 매금이 됩니다. 차라리 이거는 종격, 기명, 일간을 버려서 차라리 종왕격이 되는 것, 즉 인성으로서
격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종왕격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인성으로 정한 데서 기명 종인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성으로 차라리 정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일간신금이 일간을 버리고 토로 종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목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목이 있으면은 토다 목절이 되니까 안 좋은 것이고 수가 있게 되면은 뭐예요? 왕토가 수를 갖다 파극하게 되니까 이 또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로 종할 때 전환격으로 바새기게 되든 일간을 버리고 토로 종하든 항상 토로 종할 때는 수하고 그러니까 토 입장에서 재관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토 입장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되는 것이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격 토로 종하기 위해서는 토 입장에서 재관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 자 어떤 생시가 좋을까요? 무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자시가 됐을 때는 자 이렇게 무자시가 되면 이것도 종인격으로 볼 수 있는데 선생님 자수가 있으면 수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 이거는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로 자축합토가 되죠. 자축합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종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기명종인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껄쩍지근합니다. 이 자수 자체가 아무리 합해서 토로 화한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을 이렇게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이렇게 제가 신금일간일 때 무술토를 무술을 거의 좋지 않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종격으로 보기 때문에 차라리 종격으로 봐서 이거는 무술시가 나쁘지 않다. 기축시도 종격이 되겠죠. 기축시 또한 이것도 종격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죠. 기명, 종인격, 인성으로 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을미시는 종격이 되기 어렵다. 을목이 있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토로 종할 때 토 입장에서 재관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을목은 무토 입장에서 관성이 되죠. 물론 이제 신금이 있어서 을목을 제한다 손치더라도 미중에 있는 을목이 암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이 된다 하더라도 파격은 격이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이 외에는 뭐 종격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갑옷이 이것도 종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 약한 간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격이 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뭐 경인시 같은 경우도 경인시 이렇게 봤을 때는 경금이 있으니까 왕토의 기운을 설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인중간목으로 예를 들어서 토를 제한다 이거는 제할 수 없습니다. 경금 신금 위에 투출돼서 얘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임목을 쓰기보다는 왕토의 기운을 금으로 설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임진시 이렇게 됐을 때는 진토가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어떻게 도세주고 한다 하더라도 왕토가 임수를 파하면 이 임수는 힘을 못 쓰게 되겠고요. 임수 자체가 지지로 축, 진 등의 뭐 간신히 통근한다 하더라도 토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수 파극돼서 힘을 쓰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뭐 병신시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면은 그냥 신금이 여기 뿌리를 두고 왕토의 귀를 금으로서라고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이 일간신금을 도세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봤을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 생시가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생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병신시 정도 제가 병신시도 원래는 일간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게 보는데 오늘은 마땅하게 이 생시다라고 쓸 수 있는 생시가 그나마 병신시 정도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생시가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명식은 너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매우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